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대개 사소한 시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도로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고 참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추월 또는 끼어들기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후방 차량이 잠시 상향등을 전멸한 것을 가지고도 불편한 감정을 느껴 그만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어떤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복운전의 형법상 죄명은 특수협박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입건되는 보복운전 사건은 차로를 변경하여 상대방의 차량 앞에 끼어든 이후 급정거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유발하였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결론이 나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보복운전 사건은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의 전방에 끼어든 이후 급정차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이에 대한 사고 예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보복운전 무죄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최초 끼어들기 과정에서 깜빡이를 켜고 진입을 했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적으로 도발한 사례, 피해 차량의 앞에서 시간을 두고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 서행하다가 정차한 사례, 피해 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우측으로 추월만 한 사례, 후방에 있는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려 놀라 당황하여 급정거를 한 뒤 5초 정도 정차를 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사례,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1, 2차 브레이크를 밟아서 상당한 감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3차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한 사례 등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었는데요. 위 보복운전 무죄 판결례를 살펴보면 상대방 측에서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인 도발 행동을 하였는지, 급제동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감속이 이루어졌는지, 감속으로 인한 후방이 상대 차량의 사고 예견 가능성 내지 충돌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상대 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행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가지고 협박을 한 행동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주요 보복운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실제 사례에서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뒤따르던 피해 운전 차량으로부터 상향등 전멸을 당하자 화가 나 그만 피해 차량 전방에 끼어든 뒤 급제동을 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요. 피의자가 피해 차량 전방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기는 하였으나 감속의 정도가 급정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가 문제가 되었고, 앞서 살펴본 보복운전 무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피해 차량이 먼저 공격적인 상향등을 수십 회에 걸쳐 전멸하였고 1, 2차 감속이 보복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 등을 켰고 창문을 내리고 고함을 치거나 정차하여 찾아가는 등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또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에 탑재되어 있던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 차량에 블랙박스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 유무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서 부득이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도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정상 참작 사유들도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였지요. 그 결과 피의자는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무혐의 처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하는 만큼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맞이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다툴 만한 사안인지를 면밀히 가려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두 고려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요. 만일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적기를 놓치지 마시고 먼저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